자, 애터미 발효 논이 제품은 일단 이 제품이 얼마나 좋으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은 7년 내에 세계 석권이 가능한 차세대 인류 상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논이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수많은 논이 중에서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인정받은 논이는 애터미 논이가 유일해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랑을 해외에서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독보적으로 우수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별명이 뭐냐? 신이 주신 선물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식품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 근데 그 가장 좋은 논이를 발효를 해서 우리가 흡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논이가 바로 애터미 발효 논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애터미 발효 논이 원액에서 중요한 거, 뭐 원료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허받은 1440시간의 발효 숙성 기술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1440시간이면 일수로 며칠이냐면 60일이요. 60일을 발효시켰어요. 60일을. 여러분, 발효를 시키면 뭐가 좋아요? 채소 많이 먹으라 그러죠? 채소 안에 뭐가 풍부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소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응아를 많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식이섬유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물은요, 식물을 그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애터미 이 논이는요, 60일을 발효 숙성하면서 논이에 있는 그 세포벽, 세포막까지 다 녹아서 발효가 됩니다. 전부 쪼개져요. 우리가 마시면 마시는 족족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그래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이 이리도이드 같은 경우는 2.3배가 높아집니다. 시중 논이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논이를 먹더라도 애터미 발효 논이를 드셔야 된다. 자, 애터미 발효 논이에서 이제 논이 자체는 뭐가 좋냐? 프로제로닌, 스코폴레틴, 이리도이드, 폴리페놀, 그 외에도 뭐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정말 특별합니다. 이 네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식물은요, 자, 식물하고 이렇게 동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 동물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외선이, 햇볕이 아주 강력하게 내리쬐는 이 자외선이 온다. 식물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동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쓱 그늘로 가서 피하면 돼요. 그래서 식물들은요, 그런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맞아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식물 안에 여러 가지 유효한 성분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 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그런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 물질 중에서 우리가 먹으면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프로제로닌, 스코폴레틴, 이리도이드, 폴리페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제닌은 여러분, 크게 세포를 회복하고 종양을 억제하고 이제 텔로미어의 길이도 천천히 줄어들게 해주는데, 일단 세포 회복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세포 핵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주전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주전자인가? 내가 그리고도 참 이상하네. 이렇게 예, 여기 주전자입니다. 진짜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학창 시절에 제가 미술만 우예요. 나머지 다 쓰고. 예, 죄송합니다. 자, 주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을 넣어요. 물을 넣는데, 자, 이 주전자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주전자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찌그러졌어. 찌그러지면 물을 넣어도 적은 양만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는 6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요,
여러분들 젊고 쌩쌩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얘네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세포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손상되는 세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게 아까 뭐라고요? 프로제로닌. 예, 프로제로닌. 이제 프로제로닌에서 제로닌이 요게 이제 효소랑 반응하면서 제로닌이 돼서 세포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다음 종양 억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P53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종양을 억제해주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게 코끼리하고 인간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코끼리는 암에 걸릴 확률이 5%도 안 돼. 그러니까 코끼리는 거의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포유류인데. 인간은 암에 굉장히 잘 걸리죠. 알고 보니까 P53 단백질의 숫자가 달라. 인간은요, P53 단백질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코끼리는 40개나 있어요. DNA에. 그러다 보니까 이 종양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일단 잠깐 종양 얘기를 해볼까요? 종양 뭡니까, 종양? 종양이 뭐예요, 종양? 자, 종양. 종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종양이라는 건 정상세포가 아닌 애들이에요. 그죠? 자, 세포가 있으면 정상세포가 아닌 비정상세포들을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그럼 정상세포가 어떤지를 알면 되잖아요. 정상세포는 뭘 하냐면 정상세포는요. 세포 분열을 하고 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노화돼서 그냥 나중에 없어져요. 근데 비정상세포들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버팅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렇게 비정상 세포들을 종양이 되는 거예요. 종양이. 근데 우리 다 알죠? 악성과 양성 뭐 요렇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옆으로 전이가 안 되고 버티기는 하는데 죽지 않고 버티기는 하는데 옆으로 전이가 안 돼. 그리고 천천히 세포 분열을 해. 근데 악성은 어때요? 전이 되고 세포 분열도 빠르죠.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양에 대해서는 이거 비정상 세포. 그러니까 죽지 않아. 말도 안 들어. 그런 애들이 이제 종양이 되는 건데 이 P53 단백질이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인간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개밖에 없어요. DNA 2개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P53 단백질이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로닌이에요. 그게 제로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로닌이 또 논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DNA의 텔로미어, 세포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제 수명이 여러분들이 짧아지는 건데 그것도 천천히 줄어들게 해줘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이제 논의에 프로제로닌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자, 프로제로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요 표를 잠깐 보세요. 요 표를. 여기 보면 파인애플과 노니 열매 이렇게 2가지 돼 있는데 노니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파인애플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프로제로닌이 가장 많은 식물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으면 파인애플 진짜 잘 그린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파인애플이에요. 이렇게 파인애플. 자, 파인애플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요 밑에 과일 있는 여기는 참고로 프로제로닌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똑 잘라서 버리시는 요 이파리에 프로제로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브로멜라인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제약으로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으로도 만들었었어요. 그만큼 이제 프로제로닌이 굉장히 필요한데 논이가 이제 연구가 되다 보니까 논이가 파인애플 그 이파리보다 40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논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프로제로닌이 가장 많은 식품이에요. 가장 많은 식품. 자, 그 다음. 스코폴레틴, 염증에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염증 때문에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통증 중에서 어떤 통증들이 있냐면 병원 가도 잘 안 나오는 통증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아픈 거. 그런데 탁월합니다. 이유 없이 아픈 통증을 많이 잡아줘요. 논이가. 자, 그 다음에 이리도이드. 이리도이드는 어떤 분이 그럼 이리도이드의 친구는 저리도이드냐, 뭐 이리저리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리도이드는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리도이드가 왜 만병통치약이냐? 요 논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리도이드가 뭔지는 알아야죠. 이리도이드가 뭐냐면 요 이제 과일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과실이 있잖아요. 논이 과실이 있는데 개미가 이 논이 과실을 이렇게 파먹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논이 입장에서는 이제 개미든 아니면 뭐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면 우리 인간은요, 여기 상처가 생기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놀라운 건 논이도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리도이드 성분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리도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튼 그래서 자, 이 이리도이드 때문에 논이 주스 갖고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하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를 피시면 DNA 손상되죠. 1급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당연히 안 좋아요. 담배 피면. 아니면 간접 흡연해도 마찬가지죠. 흡연자 245명을 이리도이드가 함유된 논이 주스와 이리도이드가 없는 그냥 과일 주스를 한 달 동안 매일 마시겠어. 그러고 나서 DNA를 검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논이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 여긴 다 흡연자예요. 다 흡연자. 그런 논이 주스 마셨던 흡연자들은요, DNA 손상이 54.9%까지 감소했어. 그러니까 이리도이드는 실제로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DNA가 손상돼서 쪼개지잖아요. 이것까지 붙여줍니다. 이것까지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리도이드를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논이에 이리도이드가 얼만큼 들어있냐? 여기 보시면 우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베리 종류 굉장히 좋다 그러죠? 사람한테 뭐 항산화 물질도 많고. 그런데 블루베리 이리도이드 종류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크랜베리 2가지 들어있습니다. 2종류 들어있어요. 산수유가 한때 TV 광고 나왔었죠. 산수유 정말 좋은데 뭐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뭐 하여튼 그 광고 저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산수유 정말 좋거든요. 왜 좋냐? 이리도이드가 8종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논이요 19종 들어있습니다. 압도적 1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 중에서 논이가 최고입니다. 논이가 최고예요. 자, 그 다음 폴리페놀은 아까 그랬잖아요.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갖 외부 환경의 그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항산화가 뭐예요? 항산화가 뭐예요? 이거 진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요것도 하나 우리 이제 아까 종양 공부도 했으니까 산화가 뭔지를 좀 봅시다. 산화가 뭐냐? 산화가 뭐예요? 산화가 뭐예요? 분명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여러분, 산소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거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도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어. 기체도 다 원자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과 뭐가 있어요? 요 주변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돌고 있어. 그죠? 원자핵은 보통 이렇게 양성자들이 이렇게 있죠. 중성자가 요걸 다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산화라는 건 쉽게 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를 뺏기게 되면 산화예요.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이에요. 뭐 이제 산소 원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철 있죠. 철은요, 이 Fe잖아요. 원자 기호가 Fe인데, 철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물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녹슬어. 그럼 물이 H2O니까 물 안에 산소 원자가 있잖아요. 이 산소는요, 전자를 잘 뺏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철에 물이 닿아 있으면 녹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에 있는 전자를 뺏으면서 철이 녹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산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죠. 숨을 쉬면 산소가 내부로 들어가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세포가 이 산소를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영양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해서 이 영양소에 있는 전자를 얘가 뺏어갑니다. 산소 원자가 영양소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요. 그러면서 이 영양소를 쪼개.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게 ATP예요.
근데 이 산소는 보통 그냥 물이 되는데 물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전자가 들어오니까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니까 이 불안정해진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활성산소. 불안정한 상태의 이 활성산소들이 몸에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세포든 DNA에도 전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염기서열에도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든 세포든 조직에 가서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여러분 글루타치온 필름으로 많이 드시죠?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먹을 필요가 없냐면 글루타치온은 원래 우리 간에서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런 활성산소가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 스스로. 그게 뭐냐면 글루타치온 같은 거예요. 그걸 간에서 합성해가지고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들 비타민 C 같은 거 먹으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배웠잖아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항산화 작용을 하냐? 아까 활성산소들은 전자가 더 들어와서 불안정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전자 뺏으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비타민 C는요, 다른 세포들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비타민 C 원자 내에 갖고 있는 전자를 줘. 활성산소한테. 근데 비타민 C는 놀라운 게 전자를 뺏기고도 안정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전자가 88개인가를 갖고 있더라고, 비타민 C 원자가. 그래서 비타민 C가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그냥 비타민 C를 드시면 합성도 더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글루타치온 필름 같은 거 입천장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게 그거 먹는 것보다 비타민 C 먹는 게 항산화 효과가 훨씬 좋아요. 단가도 훨씬 싸. 그러니까 주변에 글루타치온 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일단 항산화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이에요. 산화 안 되게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그러면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활성산소는 적정량을 항상 우리 몸은 유지를 해요. 활성산소. 아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걸 또 누가 쓰냐면 여러분 소위 백혈구라고 하는, 그죠? 세균을 죽이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요. 균을 죽일 때 활성산소 씁니다. 활성산소를 균 안에 넣어. 그러면 활성산소가 가서 그 균 안에 있는 원자의 배열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자를 뺏어와가지고. 그래서 사멸하는 거예요, 균이.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항상 우리 몸에 적정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심하게 운동을 하면 늘어나는 거죠. 증가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폴리페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논이 안에. 그러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자, 우리가 슈퍼푸드 하면 토마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의사 보러 갈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토마토 엄청 슈퍼푸드입니다. 맞죠? 왜 토마토가 슈퍼푸드냐? 거기에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논이가요. 그런 토마토보다 폴리페놀이 140배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140배. 그래서 토마토 잽도 안 됩니다. 논이가 짱입니다. 논이가 짱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야, 이거 논이는 만병통치약이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 완전 진짜 슈퍼푸드가 아니고 얘는 그냥 신의 선물이라니까. 신이 인간들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준비했다, 얘다 하고 주는 게 논이라고. 그러면 신의 선물을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이를 그냥 먹으려면 역하니까 애터미 발효 논이로 흡수율까지 높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오롯에서 오신 그 고모님이 논이는 원물 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원물을 어떻게 관리하냐? 애터미 전용 농장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자바섬에. 애터미 전용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논이를 수확을 하는데, 일단 논이 나무에서 논이가 떨어진 낙과는 전부 폐기합니다. 전부 폐기. 그 다음에 어린 논이만 따다가 3번 세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솔질을 꼭 한대요. 솔질을 왜 하냐면 벌레 먹었는데 아까 이리도이드가 상처를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먹은 구멍을 논이가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이잖아. 육안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이잖아. 그래서 솔질을 세게 하면 그렇게 메꾼 부분은 다시 구멍이 보여요. 그래서 구멍이 있는 논이는 전량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완전 슈퍼 A급 논이들만 이제 한국으로 들여와서 발효해서 논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깐깐한 품질로 만들어진다. 사실 시중에 있는 논이가요, 원물이 불안해. 막 베트남산, 필리핀산 막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원물 관리가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이 논이 유전자 검사까지 해요. 혹시 종이 섞였을까봐. 동일한 종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 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논이를 드시고 애터미 유기농 발효 논이를 드시고 효과를 보신 애터미 회원들의 사례를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아마 사례 얘기만 한 40분 얘기했던 거. 너무 많아. 논이 먹고 좋아진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시력, 우리 눈의 시력, 그 다음에 신장. 신장이 뭐예요? 신장? 저는 172. 그런 신장 말고, 키드니, 여기, 뱃속에 있는 거. 시력과 신장의 특이점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력은 이건 회복 안 돼. 이거 그냥 상식이잖아. 신장도 여러분 기능 회복이 안 됩니다. 신장은 계속 나빠지기만 해요. 계속 나빠지니까 나중에 그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그죠? 혈액을 원래 여과하는 게 신장이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력이 좋아진 건 고모님도 느껴요. 시력이 0.2나 좋아졌어. 이분이 논이를 어떻게 드시냐? 일주일에 한 병씩 먹어요. 일주일에 한 병. 일주일에 한 병을 먹으려면 하루에 200ml씩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맥주잔, 뭐 300cc 글라스 잔 같은 걸로 한 200씩 드시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0 먹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한 50 나눠 먹든 뭐 100을 드시든. 그래서 하루에 200씩. 그러면 5일이면 논이 한 병을 딱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드시고 시력이 좋아졌어. 가서 검사했는데 0.2가 올라갔대. 아니 근데 그분이 나이가 65세요. 65세. 그래서 이게 무슨, 나도 해야 되나? 시력 검사부터 다시 받고 가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신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 어떤 애터미 회원이 논이를 먹는 그 챌린지 가기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신장 기능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갖고 오셨더라고요. 사진 찍어갖고 왔는데 신장 기능이 19%. 그 다음에 스테이지 4, 4단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19% 남아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4단계면 뭐냐면 여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장의 기능을 겨우 유지하고, 이거 대한신장협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4단계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논이를 꾸준히 드시고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 보고도 안 믿겨지더라고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사진 찍어놨는데 신장 기능이 43% 스테이지 3가 됐어. 근데 제가 보고 아니 잠깐만, 신장이 회복되는, 신장이가 한 번 나빠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신장이 회복이 되고 간 좋아지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신장이 칼륨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논이에 칼륨 들어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양도 제가 여쭤봤어요. 논이에 그러면 우리 애터미 논이 요거 1리터 병 하나에 칼륨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요거 한 병 다 원샷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한 병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2020mg입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2020mg. 그럼 2020mg이 어떤 수치냐? 하루 칼륨 섭취 권장량이요. 성인이 2,500에서 3,00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적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이를 마음 놓고 많이 드셔도 된다.